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징계사유인 증거인멸 교사 의혹,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투자 사기 사건 여기를 들여다보면 국민의힘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돼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방송에 드렸는데요. 오늘 또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뉴스버스가 확보한 김성진 씨 편지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오늘부터 저에게 더 이상 그분이 아닌 이들로서 네. 여기는 삑삑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 XX들로서 그 XX들도 이 세상에서 쓴맛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 김성진 씨가 누군가 이게 동료 수감자한테 보낸 편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뭔가 굉장히 극도의 배신감?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걸 느끼고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뭐가 좀 있었나요?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예. 김성진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꽤 기술적으로나 이런 측면에서는 총만 먹는 사업가였던 건 사실이거든요. 당시에.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줌회의 많이 하잖아요. 줌을 가지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미 줌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였던 분이세요. 그랬었군요. 기술적으로는 실력이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고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학교가 무슨 자회사를 만드니까 뭐 그런 경우 잘 없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예. 기술 중심의 대학이다 보니까 뭐 기술에 원래 안 대해서는 된다고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네네. 이제 그런 네. 일들이 좀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김성진 씨가 굉장히 정관계 쪽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예, 미팅도 하고 로비하고 뭐 이랬던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상 김성진 씨가 감방에 들어가니까 네. 구속이 되니까 연락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그러니까 한 뭔가 자기가 도움을 줬는데 그렇죠. 완전히 연락을 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신감 같은 걸 느꼈다 이 말이죠. 하다못해 뭐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도 술이라도 접대하고 했던 네. 사람들인데 그때 네. 보면 뭐 김성진 씨가 정관계 로비할 때 이렇게 보면 뭐 모임에 나갈 때 수표를 뭐 100만 원짜리 수표 이렇게 10만 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발로 갖고 가 준비하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술도 뭐 고급 양주들 준비해놨다, 세팅을 해놨다. 예. 이런 얘기들이 이제 2017년인가 국민일보에서 그 당시에 이제 업무 네. 일지를 입수해가지고 보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취재를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보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 박근혜 정권 친박 정치인들이 김성진 씨에게 금품을 받고 또 미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아들하고 그 친척 가족을 갖다가 부정 채용했다 이런 내용을 방송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김성진 리스트라가 있는 것 같아요. 양파 껍질 벗기듯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때 수사가 대전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했다는데 이게 하다가 만 듯한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걸 취재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 증언을 안 한 것인지 네. 아니면 이제 알고도 안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그렇죠. 김성진 씨가 지금 기결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결수라는 게 확정 판결이 났다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그러면 네. 보통 교도소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직도 지금 서울구치소에 계세요. 다른 교도소에 방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듣기로는 여러 수사기관 분들이 계속 네, 가서 만나고 접촉하고 이제 김성진 씨는 뭔가 이제 줄 듯 말 듯 하면서 네. 하는 좀 그럼 비호할 수도 있죠, 분위기가. 여전히. 누군가가 밖에서 비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방송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또 방송을 계속 하는 건데, 지난주 이제 우리가 그때 편지를 입수해갖고 한꺼번에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네. 나와 있는데,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 그때 저희가- 못한 이유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해명하고 발로 만들라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시간이 걸려서 못했는데, 네네. 그 우리 전 기자가 계속 연락을 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연락이 됐어요? 연락이 안 됐습니다. 이분은 감사원 공무원이신데요. 아, 원래 그때 당시에. 네, 감사원 예, 공무원이셨구나. 이제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퇴직을 하시고 네. 이제 2016년 2월부터 이제 다른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2016년, 그 무렵인데, 그러면? 예, 딱 네. 그 시점인데, 예. 예, 그때부터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제가 몇 번 전화를 했고 어제 뭐 그저께 뭐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네. 이제 오늘도 아침에 사실 한 2번 정도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봤죠. 접촉을 요청을 했는데 네. 그 처음엔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이 받아서 네, 직원이 연락이 받아서. 연결을 시켜줄 듯 한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 이후로는 제 전화번호가 찍히는지 연락을 안 받고 안 있고, 받으신 것 그리고, 같습니다. 그리고 전 기자가 영권도 분명히 남겼죠. 예, 네, 뭐 네. 남겼는데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권을 남겨서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고위 관계자였다는 거예요. 퇴직하기 전까지는. 맞습니다. 그때 당시 네. 상급 공무원. 그 상급은 뭐, 그걸 고위직이라고 봐야죠. 네네. 근데 뭐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이 편지에 이 등장한 그 XX들 쓴맛이 뭔지 알려주고 싶다. 네. 여기에 해당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이 사람부터 우선 이 사람부터라고 돼 있네. 네, 우선. 우선 이 사람부터 확실히 이번에 이용만 해먹는 대가를 알려줘야 된다.
네. 라고 하면서 김성진 씨가 자신이 이 감사원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 그 이제 뇌물이라고 하면 대가성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 뇌물이라고는 안 돼 있고, 그냥 뭐를 줬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뇌물이라고 표현한 걸 들어보시면, 네네. 이제 이 내용이 그래요. 2013년 7월 22일 날, 네. 이제 황금, 순금 50돈. 이게 본인은 1,500만 원이라고 네. 적어놨어요. 아, 여기 액수까지 다 해서 적어놨네요. 네, 그리고 네. 만년필 몽블랑 2개, 네. 200만 원. 오, 이거 하나에 100만 원짜리인가 봐요. 네, 이거를 네. 준비를 해서 2013년 8월 10일에 전달했다. 이제 어, 요일까지 정확하게 맞아요. 그렇죠. 날짜까지. 네, 네, 네. 근데 이제 금이 좀 작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 그 이분이. 뒤에. 아니, 그러니까, 보통 황금 두꺼비 하나도 굉장히 뭐, 이렇게, 입이 쩍 벌어질 것 같은데, 황금 소나무도 있고, 또 뭐 다른 건 없나? 뭐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뒤에 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한번 줬는데, 네. 이 편지 내용 들으면 적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갔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황금 두꺼비하고 양주를 줬고, 네, 그 다음에 2013년 8월 24일 날 추가로 금두꺼비 50돈, 네. 이게 1,500만 원이라고 하네요. 전달했고, 아, 그러니까 황금 두꺼비도 가고, 금 두꺼비도 갔네. 네. 네. 그 다음에 이 금두꺼비가 더 큰 거네요. 아, 그 50돈. 얘는 20돈인데 얘는 50돈. 예. 근데 황금 두꺼비하고 금 두꺼비는 어떻게 다르죠? 뭐 똑같은 금에다가 거예요. 황금색을 칠한 건가? 어떻게 저는 되죠? 황금 두꺼비 본 적이 없어요. 네. 황금 두꺼비하고, 보신 적 아니, 있어요? 나는 그래서 금 두꺼비하고 황금 두꺼비하고 같은 금 두꺼비, 금도 노란색 아니에요? 약간 누르스름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같은 게 아닌가 봤더니 돈수가 달라요. 아, 그렇잖아요. 20돈하고 50돈. 그러니까 각각 이게 같은 걸 헷갈려 적은 게 아니라 그렇죠. 진짜 황금 두꺼비도 가고 금 두꺼비도 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2013년 9월 5일에 황금 소나무, 네. 순금 100돈이라고 하네요. 네. 이걸 3천만 원 주고 구매를 해서 네. 근데 이 감사원 공무원이 2013년 9월 9일에 네. 이제 모 지역으로 이제 장례식을 급히간다. 그러니까 누구 지인 장례식이 모양이죠? 예, 그래서 네. 차량을 자기가 준비를 해가지고 예. 이 소나무랑 함께 제공을 했다. 이 소나무랑 이제 황금 소나무 말하는 네, 거고. 황금 소나무랑. 진짜 소나무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2013년 한 해에 네. 이 감사원 공무원한테 오. 준 게 7,300만 원이다. 7,300만 원이다. 네, 그래서 네. 이 감사원 공무원이 이 대가로 지금으로 한사람뭐 1억 뭐 훨씬 넘는 넘겠는데요? 게 지금 10년 전에 2010년이면 거의 10년 다 돼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의 카이스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카이스트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도와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얘기하는 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도움을 받은 이제 부분. 금을 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편의를 봐주도록 해서 카이스트 예산 문제를 삼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네. 분명히 이렇게 돼 있네. 대가로. 맞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라고 돼 있네. 편지에. 그렇죠. 대가로. 그러니까 그 금품이 그냥 호의나 이래서 준 게 아니고 대가성이 있는 거다라는 걸 분명하게 써놓은 거네요. 본인이 이제 그렇게 네.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정 기자 말대로 이게 이제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뇌물이다라는 얘기를 의사표시를 한 거죠. 예, 제가 뇌물성으로 줬다. 제가 대가라고 써있어서 아까 뇌물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린 그랬군요. 예, 동료 수감자한테 보내면서 네네. 제보할 테니 이런 진정성을 헤아려 주실 검사님이 있으면 그래요? 네. 제보해달라? 그렇죠. 조율을 해서 말씀을 해주면은 네.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소위 말하면 저번에 이제 뉴스타파 옛날에 재수화 검사 그런 네. 것처럼 소위 말하면 이제 교도소에 네, 있는 사람들이 검사들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겸사들의 정보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과도하게 해서 편의 제공하고 그게 한번 그런 문제가 문제가 됐었죠. 되죠. 네. 네.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아마 이 편지가 작성이 된 것 같아요. 자, 감사원 공무원이 그래서 해줬다는 거는 카이스트 예산 문제를 해결해줬다 이런 부분에 문제 삼지 않는 대가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뭔가 이렇게 감사원에 감사가 있으면 걸릴 만한 문제를 문제 삼지 않게끔 해줬다 이 취지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이 퇴직한 건 시점이 아까 2016년에 이제 모 업체에 임원으로 갔다고 했으니까 2015년 말쯤 퇴직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건하고 관련해서 퇴직이 된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네. 자,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 편지라든 이런 거 보면, 김성진 리스트라는 게 이게 충분히 있을 법도 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금 우리가 방송했을 때 정치인 2명이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친박 정치인. 그때 이름을 얘기했었던가요? 홍문종 의원, 정문 의원하고 또 한 분은 그때 이름을 얘기를 안 했었죠. 네,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부정 채용에 대해서 보도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추가로 앞서 나온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그 부정채용된 아들하고 김성진 씨하고 오간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채용되기 전에 인턴 활동을 조금 했었나 봐요. 아들이. 예. 근데 그 당시인 것 같은데 주고받은 메시지가 이미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 얘기를 해도 될 것 이름은 같아요.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우현 의원. 이우현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죠. 네, 예, 그분 이제 네. 예, 그분도 이름이 나왔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치후원금 관련해가지고 남경필 전 경기지사. 이제 남지 사건은 친박은 이제, 아니니까. 일단 후원금 간 건 그건 팩트고. 그렇죠. 네, 팩트고 쪼개기 후원금이 갔다는 것까지는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방송했다는 거는 그 대가로 예산을 배정해주기로 하는 뭐 협약식이 있었다라고 네, 했었잖아요. 예.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가로 우리가 보도는 했지만 추가로 확인돼야 될 부분인 거고요. 추가로 뭐 나중에 수사기관이 뭐 어떻게 하든지 뭐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때 아이카이스트에서 김성진 씨랑 같이 근무했던 사람을 누구 만났다고 들었는데 오늘 뭐 좀 얘기가 좀 있었어요? 다녀왔는데 사실 뭐 지금까지 나온 얘기랑 크게 뭐 큰 차이는 없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을 좀 더 깊숙한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그 박근혜 정권에서 비서실세로 이제 이름 올렸던 그 최소원 씨 남편 말이 전 맞습니다. 남편. 정윤회 전 비서실. 정윤회 씨라고 하죠. 네, 정윤회 씨. 그리고 동생이 그 부사장으로 뭐 로비 창구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부사장으로 앉혔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정윤회 씨가 뭐 아이카이스트 제품 홍보했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 정윤회 씨를 김성진 씨가 만난 게 한 번이 아니래요. 그래요? 예, 여러 차례 이제 만났던 걸로 저희 이제 뭐 확인을 일단 들었고요. 예, 들었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당히 신빙성 있는 인물이죠. 맞습니다. 오늘 얘기해 주신 분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막을 좀 알 수 있는 인물. 매우 가까이 알고 있는 분들이고요. 만난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교롭게도 그 김성진 씨가 이제 2016년 7월에 이제 구속이 되잖아요. 구속되기 직전에 정윤회 씨 동생이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구속직,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알고 있던 거 아니냐. 좀 의심이 좀 가는 상황인 거죠. 그 당시 2016년이면 총선 치른 후인데. 치른 직후죠. 직후고, 그러니까 전후에 굉장히 그 박근혜 정부에서 친박들이 셌을 때예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직전에 2015년 말인가 비선 실세 의혹이 나온 게 2014년 말이죠. 2014년 말에 그게 이제 언론 보도되고 막 수사도 되고 함으로써 정윤회 씨 힘이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은 빠졌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2016년에도 정윤회 씨가 비선 실세로 힘은 갖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 수사 내용에 김성진 씨가 구속을 뭐 예를 들어서 큰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 그리고 앞으로 뭐 구속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건 충분히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먼저 사표를 내고 나간 거 아니냐, 지금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동생이.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정윤회 씨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아까 지금까지 나온 여당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이제 여야 가리지 않고 뭐 이런저런 이제 의혹들이 뭐 만나서 사진 찍고 이런 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실제로 없는데 부풀려진 경우도 있다면서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들었는데 제가 사실관계가 좀 확인되는 대로 다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사실관계 조금 더 우리가 추가로 취재해야 될 게 있는데 정윤회 씨하고 김성진 씨가 지금 알려진 것보다는 더 깊숙한 관계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 그 관계 속에서 더 그 당시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다.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취재를 해보자고요. 근데 정윤회 씨만 있는 게 아니라 김성진 씨가 워낙 그때 발이 넓고 촉망받는 뭐 청년기업인 뭐 이런 거다 보니까 교류하는 범위도 굉장히 넓었다면서요. 그래서 세계 2세들하고도 모임도 있고 그랬다고 맞습니다. 들었는데 맞나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뭐 어떤 레즈그룹사의 오너, 그리고 이제 언론사 오너의 아들, 그리고 중견기업 회장 아들, 뭐 은행장 아들, 뭐 이렇게 모임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임에서 이게 어떤 뭐 범죄와 연루됐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김성진 씨가 들어간 투자 사기, 그리고 정관계 로비 뭐 이런 것들하고 좀 얽힌 그런 얘기들은 좀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정확한 얘기까지는 나오진 않는데 이 모임을 나가면서부터 이제 김성진 씨가 본격적으로 상장 얘기를 하고 상장 얘기를 하니까 뭉텅이 투자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감당을 못한 거죠. 이러면서 이게 사기화된 측면이 있다. 처음에는 그렇진 않았다. 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도 이 모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투자 사기라든가 이쪽하고 연결된 부분은 지금 찾지는 못했지만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뭐 발단이 된 게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경찰이 지금
이준석 당대표의 성접대 의혹 네.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수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김성진 씨를 지금 한 두어 차례 조사를 한 것 같은데, 네. 엊그저께 이 이제 수사 책임자인 서부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뭐 추가로 더 나올 게 있거나,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관련된 부분의 조사에 국한되지 않고 이쪽으로 더 이 정관계 과거에 정관계 로비라든가 김성전 리스트에 대해서 더 수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사실 별로 없다고 보는데 네.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아니,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보도된 게 지금 새로 보도한 게 그렇죠. 이우영 건이 금방 또 뭐 네. 있었잖아요. 감사원 관계자. 네, 고위 이런 거는 관계자. 사실 수사 아직 공소시효가 좀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아마 1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수사가 좀 진행돼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만 오늘 사실 이준석 대표 얘기도 조금 들을 수 있었어요, 오늘.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대전에 왔다 간 건 맞다. 그러니까 그 네. 2013년도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왔다 간 건 맞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그겁니다. 성접대냐. 음. 네, 접대라는 거는 표현이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뭔가 높은 사람한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그 당시에 이제 룸살롱에서 많이, 아까 그 국민일보, 그 당시, 맞습니다. 2017년 업무일지를 바탕으로 쓴 기사도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룸살롱 접대가 많았다, 이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러다 보면 이준석 당대표도 그 당시에 룸살롱에 같이 데리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뭐, 데리고 갔을 수 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국민의힘 대표도 아니니까.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그때는 별로 힘도 없고. 아, 그렇죠. 네, 뭐, 그냥 청년 정치인? 뭐, 그냥 이런 이제 거잖아요. 막 박근혜 시작하는, 퀴즈 해서, 예. 네, 그런 단계였고 얘기 들어보니까 네. 이게 마치 뭐 지금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금 뭐 마치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결을 해주려고 막 박근혜 시계를 존니 많이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게 아니고 카이스트 모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갖고 이준석 대표는 그냥 거기 모임에 이제 막내 격으로 네. 이제 내려가서 그냥 술 얻어먹은 것. 네, 하고 뭐, 그 당시 나이도 뭐, 지금 네. 10살이니까 20대, 이제 한, 중반? 조금 되지 않았어요? 20대 그쵸. 중반? 예, 9년 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20대 그래서 중반쯤 됐을 것 이게 같은데. 법률적으로 따지면 이게 알선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알선을 할 만한 능력이 당시에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고 그 사람 얘기잖아요, 그 네. 사람. 네. 대려 그때는 급이 김성진이 더 높았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남경필 지사랑 이제 김성진 씨가 이제 차도 네. 마시고 그러는 관계였기 때문에 네네. 대려 이준석 대표가 김성진 씨한테 남 지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뭐 이럴 정도의 관계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준석 대표 접대받을 위치가 아니라, 예. 오히려 김성균이 더 위에 있는 위치였다, 이런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다 카이스트 또 선배고. 선배고, 예. 과거 선배고. 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이야 당대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반인들이 이렇게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로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사실은 9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당연히 이준석 대표 청년 25살인데 맞습니다. 뭐 김성진 씨도 무슨 그걸 어떤 힘이 있다고 보고 접대를 했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뭐 우리가 또 예단을 할 필요는 없고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끝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작품을 하나 갖다 놨어요, 뒷배경에. 예. 마를린 몰로 아니에요? 마릴린 몰로죠. 다 아시잖아요, 이게 마릴린 몰로. 네. 할리우드 배우의 상징이죠. 그쵸. 예. 판화 전문 작품인데, 그러니까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만든 판화 작품인데요. 우리 뉴스버스에 작품 평론 하시는 이제 심정택 평론가가 작품 평론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소개도 하셨어요. 김동현 하백이라고. 김동현 하백은 이제 대학에서 서영화 전공하고, 우리가 한때 그 신문사에서 시사 만화도 그리신 분인데, 그러시구나. 예. 원래는 서영화를 그리시는데, 판화 전문 작가이시기도 해요. 예. 네.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이 작품 활동 하다가 보면, 마케팅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안 돼요. 작품 활동만 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여유롭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떤 지속 가능한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이 작품을 갖다 놔봤어요. 네. 더군다나 우리 뉴스버스에 소개된 유망 작가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네. 관심 있으신 분들, 구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뉴스버스에 메일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은 뉴스버스2
gmail.com입니다. 얼마 전에 앤디 워홀 아시죠? 앤디 네, 워홀 팝아트 작가. 예. 앤디 워홀은 마릴린 먼로 이 초상화가 엄청난 액수의 그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2,500억. 네, 2,500억. 네, 맞습니다. 예. 20세기 미술품 최고가라 그러는데. 네. 근데 이분의 작품도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제 이분이 이런 판화 작품만 있는 게 아니라 서양화 작품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인간의 고뇌, 외로움, 소외 이런 것들을 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다음에 한번 소개를 좀. 네, 하나씩 이제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분들이 작품 활동을 좀 지속 가능하게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이제 한 번씩 소개를 하면 어떻겠냐 해서 이제 지금 한번 오늘 가져와 봤어요. 저희 너무 칙칙해요. 그래서 마릴린 먼로를 가져왔어요. 네. 다음번엔 체게바라도 있어요. 근데 체게바라 아시잖아요. 네. 체게바라 갖다 놓으면 이게 더 칙칙해질 것 같아서 오늘은 마릴린 먼로부터 좋은 생각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